통계학은 수학과 다르게 uncertainty, 즉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의 값, 모수도 모르고 샘플링을 아무리 잘해도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즉 샘플은 랜덤으로 얻기 때문에 늘 불확실성이 있죠. 단순 선형 회계 모델에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 이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측 구간은 무빙 타겟을 위한 값이고 신뢰 구간은 고정된 값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단순 회계 모델에서 파퓰레이션 단계의 모델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 적어보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x는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통해 얻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고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상수가 또 있죠. 뭐냐 하면 바로 베타 값이에요. 지금 베타 0와 베타 1은 파라미터잖아요. 진실의 값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상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샘플을 통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B0과 B1로. 이 샘플링을 할 때마다 추정된 B0과 B1의 값이 달라져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지가 않죠. 신뢰 구간을 구하고 가설 검정도 합니다. 샘플링을 할 때마다 추정되는 B0과 B1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에러 값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게다가 랜덤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에러는 정규분포를 띄고 있는데 평균 0과 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가지고 있고요. 각 에러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썸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에러가 랜덤이기 때문에 이 파퓰레이션 단계의 식은 y 역시 랜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y 값이 랜덤이라는 거. 이제까지는 파퓰레이션 단계의 식을 봤다면 이제는 이 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식은요,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지금 추정된 거기 때문에 베타 값들은 다 햇을 씌워 주었고요. 뭐 B0과 B1이라고 적어줘도 돼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추정된 이 선은요. 주어진 X 값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Y의 평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fitted 된 value 지금 얘와 얘는 같고요. 제가 다르게 그냥 적어본 것 뿐이에요. x는 xh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정한 값에 대한 fitted 된 value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증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그마 제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드디어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진 XH 이 값에 대해서 얘 펑션은 이거에 대한 지금 평균 값으로 이렇게 펑션을 구한 거잖아요. 신뢰 구간도 주어진 XH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말해요. 그래서 얘 분포는 지금 여기에서 살펴봤듯이 t의 n-2에 대한 자유도를 가진 분포를 가집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여기에서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불확실성은 베타 0와 베타 1과 그리고 fitted 된 y 값에 대한 분산. 얘네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측 구간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뢰 구간이 뭔지 더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 구간은 prediction interval은 future y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관측된 y의 값인 거죠. 평균 값은 신뢰 구간을 구하고 새롭게 관측되는 값은 예측 구간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y는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y는 랜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관측되는 y의 값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예측된 값에 에러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새롭게 관측되는 y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분포는 prediction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에 대한 증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이 prediction에 대한 분산을 좀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uncertainty는요. 베타 0와 베타 1과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얘네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얘만 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책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뭐 컨피던스 인터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프리딕션은 더 넓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샘플 데이터가 샘플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B0, 우리가 예측하는 B0은 점점 베타 0에 가까워지겠죠. B1도 베타 1에 가까워지겠죠. 분산은 작아지고요. 이 안에 식 때문에. 그런데 시그마 제곱은 작아지나요? 우리가 새롭게 관측되는 y는 항상 에러가 있고 이 에러는 이렇게 분산값 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moving target, fixed targe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 moving target은 이 future y에 대한 값을 얘기를 해요. 이 x 주어진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moving target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fixed target이라고 해요. y는 랜덤이지만 얘를 평균을 내버리면 에러의 평균은 0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는 고정된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과 프리딕션 인터벌은 사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신뢰 구간은 고정된 타겟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xh에 대해서 y 값이 어떠한 값이 나올지 이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말을 하는 거고 예측 구간은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새롭게 관측된 y에 대한 예측 구간을 말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이거를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안에 깔려있는 중요한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